장모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근데 장모님, 왜 여기서 이러고 계시죠? 평생 사모님으로 살았던 분이 이렇게 청소까지 하고 계시니 세상 참 무상하시겠네요. 생각해보니 제가 그때 이혼하기 정말 잘했나 봐요. 이런 꼴 보면서 살 뻔했으니. 그래도 장모님이 이런 일 하시는 거 자영이는 알아요? 그 자존심 센 애가 엄마가 이러고 계신 거 알면 얼마나 속상해할까. 아니 뭐 청소하시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그렇네요. 아, 그리고 장모님, 이제 그만 장모님이라고 해야겠네요. 이제 서로 남이니까. 불편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을 때 멀리서 경비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 조용하던 이 건물의 경비원이 급히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사위였던 사람과 장모님이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아들처럼 잘 대해줬던 사위가 비꼬는 말투로 장모였던 분을 무시하고 있는데요. 사위와 장모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요? 사연 들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이야기들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타까운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지유라고 합니다. 작은 구멍가게에서 시작해 지금의 삶을 일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경상도의 가난한 집안에서 5 형제 중 셋째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형제들을 돕느라 고단했죠. 20살이 되던 해 같은 고향 출신 청년을 만나 결혼했어요. 남편도 넉넉지 않은 형편이라 변변한 혼수 없이 새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꿨어요. 내가 꼭 성공해서 당신 고생시키지 않을게. 남편의 이 말이 저를 지탱해줬어요. 그래서 작은 구멍가게를 열었죠. 아침 일찍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손님을 맞았어요. 고된 나날이었지만 제 부지런함과 남편의 성실함이 만나 재산이 조금씩 쌓였어요. 결혼 5년 만에 딸 자영이를 얻었어요. 여보, 우리 딸은 우리처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내가 더 열심히 해서 편하게 키우고 싶어. 당신 말이 맞아. 남부럽지 않게 키우자. 이 다짐으로 더 열심히 일했어요. 구멍가게는 중소 슈퍼마켓으로 커졌고 거기서 번 돈으로 남편과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어요. 그게 대성공의 시작이었죠. 남편이 대외 업무를, 제가 내부 살림을 맡아 완벽히 호흡을 맞췄어요. 단둘이 시작한 회사는 10년 만에 직원 200명이 넘는 중견 기업이 됐어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성공할 줄 꿈에도 몰랐어.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이제 가난 걱정 없는 부유한 삶을 살게 됐지만 저는 처음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검소하고 성실하게, 그게 제 원칙이었죠. 훗날 큰 시련을 이겨낸 힘이 됐어요. 늦둥이 딸 자영이는 하늘이 내린 선물이었어요. 결혼 후 5년간 아이가 안 생겨 전국 병원을 다녔는데 자영이 첫 울음을 들었을 때의 감격은 20년이 지나도 생생해요. 여보, 자영이 젖병 물 때 표정 봤어? 눈 반짝이는 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러게 영특해 보이는 눈빛이야. 자영이는 온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바쁜 회사 일 속에서도 저는 아침부터 잠자리까지 직접 챙겼어요. 자영아, 엄마 늦어도 같이 저녁 먹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줄래? 엄마랑 밥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정성덕인지 자영이는 총명하고 듬직하게 자랐어요. 초등학교 땐 전교 회장, 중학교 땐 영어 말하기 대회 전국 대상을 받았죠. 고등학교에선 전교 1등의 경시대회 상까지 휩쓸며 학교 자랑이 됐어요. 담임 선생님이 천재적인 재능과 성실함을 동시에 가진 특별한 학생이라며 미국 유학을 추천했어요. 여보, 자영이가 그 정도로 뛰어나다는 거야. 고등학교 마치자마자 자영이는 유학길에 올랐고
대학에서 장학생으로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졸업 후 글로벌 금융회사에 입사해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았죠. 승승장구하는 딸을 보며 저와 남편은 행복했어요. 특히 성공했어도 겸손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큰 위안이었죠. 자영이가 엄마, 아빠, 제가 이만큼 성장한 건 다 부모님 덕분이에요라고 말했을 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착한 딸,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구나. 그 평온한 나날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가족 식사 자리에서 자영이가 뜻밖의 결심을 털어놨어요. 엄마,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니?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걱정스레 물었죠. 아니요. 제가 사업을 하고 싶어요. 유기농, 화장품 회사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난감했죠. 사업의 힘듦과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였으니까요. 자영아, 지금 회사 얼마나 좋은 데인데. 맞아. 연봉도 엄청 높잖아. 하지만 자영이 눈빛은 단호했어요. 엄마, 저도 꿈이 있어요. 지금까지 부모님, 그늘에서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았지만, 이제 제가 뭔가를 이루고 싶어요. 유학 시절부터 계획했던 거예요. 자영이는 유기농 화장품 시장의 성장 가능성, 국내 틈새 시장, 차별화 전략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어요. 그 눈빛에서 젊은 시절의 저를 봤어요. 그래서 뭘 어쩌려고? 엄마, 저 아직 젊잖아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정말 해보고 싶어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자영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젊을 때 도전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자영이가 저렇게 마음먹었는데 우리가 말린다고 될 일도 아니야. 결국 승낙했어요. 자영이는 바로 창업 준비에 뛰어들었어요. 유기농 원료를 찾고 연구소와 미팅하고 마케팅 전략을 세우느라 눈코 뜰 새 없었죠. 놀랍게도 사업은 초반부터 순조로웠어요. 자영이 제품은 품질로 인정받았고 SNS 바이럴 마케팅은 젊은 소비자들을 사로잡았어요. 론칭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죠. 딸의 성공에 가슴이 벅찼지만 사업이 늘 승승장구할 순 없다는 걸 알기에 걱정은 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영이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딸을 보니 직감했죠. 무언가 있구나.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정말 그런 좋은 소식이 있었구나. 어떤 사람인데? 자영이가 망설이다 입을 뗐어요. 말씀드리기 전에 부탁이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배경으로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불안감이 스쳤어요. 남편을 불러 그날 저녁 자영이 집에 모였어요. 사실 명준 씨는 우리 회사 운전기사예요. 운전기사라고? 깜짝 놀랐죠. 네. 처음엔 직원으로만 봤는데 시간이 지나며 진실된 모습에 끌렸어요. 자영이가 차분히 설명했어요. 명주는 20살까지 고아원에서 자라 군대를 다녀온 후 힘든 일을 하며 홀로 살아왔다고요. 여보, 어떡하지? 우리 딸이 고아원 출신 운전기사랑 결혼한다는데. 진정해요. 일단 만나보고 이야기해요. 며칠 후 자영이와 명준이 집에 왔어요. 명준은 훤칠한 외모에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어요. 많이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자영 씨를 사랑한다는 게, 그런 소리 말아요. 정말 우리 자영이를 사랑하나요? 네, 제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평생 자영 씨만 위해 살겠습니다. 맑은 눈빛과 겸손한 태도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남편도 말했어요. 애들 눈빛 보니 진심인 것 같아. 나도 처음엔 놀랐지만 사람 참 괜찮아 보여. 결국 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오히려 부모 없이
자란 명준을 더 아끼기로 마음먹었죠. 명준아, 이제 우리가 네 부모다. 친아들처럼 편하게 지내자. 제 말에 명준이 눈물을 흘렸고 자영이도 울었어요. 그렇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선택이 어떤 파란만장한 미래를 가져올지 그땐 아무도 몰랐죠.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결혼을 결정한 후 저와 남편은 모든 준비를 도맡았어요. 명준이 형편이 넉넉지 않다는 걸 알았기에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죠. 청담동 고급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장만하고 호텔 최고급 홀을 예약했어요. 여보, 우리가 다 해주는 게 맞겠지? 당연하지. 명준이가 고아원에서 자라돈 여유가 없잖아. 우리 딸 하나뿐인데 해줄 수 있을 때 해주자. 명준이는 계속 미안해했어요. 장모님,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제가 너무 죄송해서. 명준아, 이제 한 식구야. 너를 아들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으니 그런 말 하지 마. 제 따뜻한 말에 명준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부모 사랑을 못 받아본 그에겐 꿈 같은 순간이었겠죠. 평생 효도하며 살게요. 감사합니다. 결혼식 날 명준이가 홀로 입장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찡했어요. 사회자가 아버지와 함께 입장하고 싶었지만이라고 말했을 때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명준이 아버지 역할을 하겠어. 명준이 팔을 잡고 계단까지 걸었고 하객들은 감동하며 박수를 보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이 났어요. 신혼집 입주 전 명준이를 따로 불렀죠. 앞으로 자영이 잘 부탁해. 자영이를 평생 행복하게 할게요. 그리고 나는 네가 우리 딸 남편이기 전에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명준이는 또 울었고 저는 그를 꼭 안아줬어요. 옆에서 자영이도 눈물을 흘렸죠. 결혼 후 명준이는 정말 친아들처럼 굴었어요. 주말마다 와서 잔디를 깎고 집안일을 도왔어요. 남편의 와인 취미에 관심을 보이며 시간을 보내고 제가 건강식을 챙기면 맛있게 먹으며 감사하다고 했죠. 여보, 우리 사위 정말 착하지 않아?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제 마음이 놓여. 손주 소식만 기다렸어요. 그때 자영이 화장품 회사는 전성기를 맞았어요. 월 매출 20억을 돌파하고 중소기업 대상을 받았죠. 해외 수출도 눈앞이었어요. 딸의 성공이 자랑스러웠지만 순탄한 성장이 불안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아침 자영이가 안색이 좋지 않은 채로 찾아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우리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와요. 처음엔 SNS 부정적 후기로만 봤는데 상황이 신박해졌어요. 여보, 자영이 회사 제품이 큰일 났어. 유튜브엔 피부 트러블 영상이 올라오고 커뮤니티엔 안전성을 의심하는 글이 폭발했어요. 엄마, 이상해요. 품질 관리에 얼마나 신경 썼는지 아시잖아요. 그럼 누가 고의로 이러는 거니? 자영이는 위기 관리팀을 꾸려 시험 결과를 공개하고 고객을 찾아갔어요. 자영아, 누가 계획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거가 없어요. 매출은 급감했고 유통점들은 입점을 중단했어요. 여보, 우리가 뭘 할 수 없을까? 돈이라도 보태줄까? 자영이가 고생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자영이는 극단적 결정을 내렸어요. 제품 전량 리콜과 피해, 고객 전액 배상, 수억 원 손실을 감수하는 선택이었죠. 자영아, 정말 그렇게 할 거니? 네. 엄마, 제품에 문제 없다는 건 알지만 신뢰가 무너졌으니 다시 시작해야죠. 그 결단력이 안쓰럽고 대견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리콜 사태로 자영이 회사는 자금난에 시달렸어요. 남편은 딸을 살리려 자기 회사 자금을 쏟아부었어요. 여보, 또 얼마를 넣은 거야? 괜찮아. 우리 딸 망하게 할 순 없잖아. 내가 번 돈 딸 위해 쓰는 게 뭐가 잘못이야?
걱정됐어요. 30년 일군 회사의 자금을 이렇게 빼는 게 위험해 보였죠. 너무 많이 빼는 거 아니야?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소비자 집단 소송이 제기되고 언론은 품질 관리 부실을 비판했어요. 자영이가 울며 말했어요. 저 때문에 이렇게 돼서 죄송해요.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힘을 합쳐야지. 그러던 어느 날 남편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거래처들이 대금을 요구하며 몰려왔대요. 자영이 회사에 자금을 너무 투입한 탓에 운영자금이 부족해진 거였어요. 여보, 큰일 났어. 회사가 왜? 무슨 일이야? 거래처들이 돈 달라고 달려왔대. 어떡하지? 10년간 부도가 없던 남편 회사는 결국 어음을 막지 못했고 부도 처리됐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말을 잃었어요. 내가 평생 일군 게 이렇게 저는 남편과 자영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 회사가 부도난 후 저는 가족을 다독였어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되는 거야. 자영이도 힘을 냈죠. 엄마, 말이 맞아요. 함께하면 뭐든 일으킬 수 있어요. 서로 위로하며 손을 맞잡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시련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그 무렵 누구보다 효심 깊던 사위 명준이가 이상해졌어요. 예전엔 제 도시락을 맛있게 먹던 아아이가 바빠요라며 거절하기 시작했어요. 주말처가 방문도 뜸해졌죠. 명준이 요즘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자영이도 답답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요즘 말도 잘 안 하고 이상해요. 어느 날 저녁에 밥 먹으러 오라고 전화했죠. 명준아, 오늘 집에 와서 밥 먹고 가. 그런데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죄송한데 장모님, 이제 그만 그러시죠. 무슨 말이니? 아들이라 부르며 신경 쓰시는 거요. 전 사위잖아요. 그것도 이제 아무것도 없는 집 사위고요. 귀를 의심했어요. 친아들처럼 굴던 명준이가 어떻게 저런 말을.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 운전기사 출신의 고아요. 그땐 장모님이 잘 사셔서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신 거잖아요. 있는 집 사위는 할 수 있어도 없는 집 아들 노릇까지는 못하겠어요. 이제 와서 효도하라는 건 너무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비수가 가슴을 찌르는 기분이었죠. 며칠 뒤 자영이가 울며 찾아왔어요. 엄마, 명준 씨가 이혼하자고 해요. 회사도 안 좋은데. 같이 살 이유가 없대. 더 고생하며 살 생각 없대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명준이는 처음부터 우리 재력에 끌렸던 거예요. 그 효심, 공경 다 연극이었죠. 여보, 들었어? 우리가 아들처럼 믿었던 사람이 세상에 이런 인간이 다 있다니. 자영이는 이혼했고 경제적 어려움에 마음의 상처까지 더해졌어요. 하지만 명준의 배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집 안방은 매일 자영이 흐느끼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사업 실패와 이혼의 이중고로 자영이는 우울증에 빠졌죠. 엄마, 난 왜 이렇게 못난 걸까요? 우리 딸이 왜 못났어? 세상이 잠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지. 자영이는 악몽에 시달리며 깨어나고 밤엔 잠 못 들고 뒤척였어요.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여보, 자영이 병원에 데려가 볼까? 그래야 할 것 같아.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 상담 중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명준이는 회사가 어려워지자 자영이 몰래 재산을 빼돌렸대요. 엄마, 제가 얼마나 바보였던 걸까요? 명준 씨가 통장을 따로 만들어 돈을 옮기고 있었더라고요. 그 나쁜 놈! 자영이가 회사를 살리려 밤낮으로 뛰던 때 명준이는 자기 앞날만 챙겼어요. 심지어 변호사를 만나 이혼 준비까지 했대요. 그 사람이
제가 망하기만 기다렸던 것 같아요. 성공했을 땐 좋은 남편 행세하다가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들처럼 믿었던 배신이 이렇게 클 줄이야. 여보, 찾아가서 혼내줄까? 안 돼요.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지금은 자영이 건강이 중요해. 복수심 대신 딸 회복에 전념했어요. 매일 건강식을 챙기고 산책을 권했죠. 자영아, 공원 좀 다녀올까? 전 집에 있을래요. 바람 쐬면 기분 나아질 거야. 엄마랑 가자. 처음엔 억지로 따라 나왔지만 꾸준히 걷다 보니 자영이 스스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은 제가 엄마 손 잡고 걸어요. 우리 딸 많이 좋아졌구나. 봄이 지나 여름이 오며 자영이 눈빛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조금씩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자영이가 오랜만에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울증으로 생기를 잃었던 딸이 드디어 예전의 빛을 되찾았구나 싶었죠. 6개월간 치료를 받으며 침묵하던 자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빠, 제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자영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 보렴. 남편이 걱정스레 말했지만 자영이는 단호했어요. 아니에요. 충분히 생각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성공뿐이에요. 그 눈빛에서 젊은 시절 제 열정을 봤어요. 여보, 자영이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그래, 예전 우리 딸이 돌아온 것 같아. 자영이는 구체적인 계획을 들고 왔어요. 온라인 위주의 사업 모델로 초기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였죠. 이번엔 실패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실패 경험이 오히려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자금은 어떻게 할 거니? 부모님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저와 남편은 이미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어요. 우리가 가진 거 다 줄 테니 이번엔 꼭 성공하자. 우리한테 자영이 밖에 더 있니? 여보, 정말 그래도 돼. 다 주자. 남편과 저는 남은 재산을 정리했어요. 청담동 아파트를 팔고 퇴직금과 적금까지 끌어모았죠. 이제 우리에게 후퇴는 없었어요. 엄마, 아빠, 이번엔 꼭 성공할게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 우리 딸, 이번엔 잘 될 거야. 자영이의 두 번째 도전은 첫 번째와 달랐어요. 실패를 교훈 삼아 신중했고 시장 조사를 철저히 했죠. 밤낮으로 연구하는 모습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자영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괜찮아요. 엄마, 체력 관리도 배웠어요. 무리 안 할게요. 그 노력은 곧 결실을 맺었어요. 새 브랜드는 온라인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매출이 안정적으로 올랐어요. 무리한 확장 대신 기본기를 다졌고 1년 만에 회사는 궤도에 올랐어요. 자랑스러웠지만 또 시련이 올까 조심스러웠어요. 저희 가족은 자영이를 위해 모든 걸 걸었어요. 여보, 한남동 집도 내놓을까? 나도 그 생각이었어. 지금은 자영이 사업이 더 중요하지. 30년 살던 집을 팔고 강남 큰 아파트에서 작은 빌라로 옮겼어요. 엄마, 아빠,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자영아, 부모가 자식 위에 이 정도도 못하면 뭐하니? 이번엔 자영이가 달랐어요. 품질 관리와 고객 서비스에 공을 들이고 무리한 확장은 피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성장할 거예요. 우리 딸 많이 배웠구나. 저는 사무실 청소부터 직원 간식까지 챙겼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됐어. 엄마가 이런 거라도 도와야지. 너는 중요한 일에 집중해. 남편도 사업 경험을 살려 거래처 관리와 자금 운용을 가르쳤어요. 자영아, 현금 흐름이 제일 중요해. 네. 아빠, 이제 잘 알겠어요. 가족의 헌신 속에서 자영이 사업은 안정적으로 커갔어요. 딸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며
저도 희망을 되찾았어요. 자영이의 사업은 처음에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을 타고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어요. 매일 저녁 남편과 함께 차 한 잔을 마시며 딸의 성공 소식을 나누는 시간이 제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이번에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니 그 말이 맞나 봐. 남편의 말처럼 자영이의 첫 번째 실패가 두 번째 도전에서는 값진 교훈이 되었어요. 2년이 지난 후 자영이의 회사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월 매출 10억을 달성했고 직원도 20명으로 늘어났죠. 하지만 이전과 달리 무리한 확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했어요. 딸을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짓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우울증으로 생기 없던 딸의 눈빛이 이제는 자신감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모든 것을 걸었던 우리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자영이의 회사가 안정을 찾아가는 동안 남편의 회사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부도를 내지 않았던 신용 덕분이었을까요? 예전 직원들이 하나둘 연락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김 부장이 전화했어. 우리 회사 그만둔 지 1년이 넘었는데 다시 돌아오고 싶대. 다른 직원들도 데리고 온다고 해.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는 한때 200명이 넘는 직원을 둔 중견기업이었지만 자영이를 돕다가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야 했었죠. 그런데 옛 직원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왔어요. 그들은 다른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항상 이전 회사를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돌아오는 걸 보니 그동안 우리가 잘해주긴 했었나 봐. 너무 뿌듯하네. 남편의 말에 저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거래처들도 하나둘 연락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사장님, 다시 거래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30년 거래처를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순 없습니다. 거래처들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의리를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직원들이 돌아오고 거래처가 늘어나면서 회사는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어 갔습니다. 여보, 이렇게만 계속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우리 가족 모두 힘을 합쳐서 여기까지 왔잖아. 자영이도 아버지의 회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어요. 아빠, 이제 회사가 많이 좋아졌나 봐요. 자영아, 내 회사도 잘 되고 내 회사도 잘 되고 이제야 살 것 같다. 가족들은 이전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욱 겸손한 자세로 사업에 임했어요. 돈보다는 사람을, 성장보다는 안정을 중시했고, 그 결과 양쪽 회사 모두 건실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 이번에는 더 단단하게, 더 오래 갈 수 있을 거야. 2년간의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가족 모두가 재기에 성공했어요. 하지만 저는 위기를 겪고 난 후 가족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의 사업 경험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은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부동산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것이었어요. 여보, 나 요즘 경매 공부를 시작했어. 경매. 갑자기 그건 왜? 우리가 한번 무너지는 걸 겪어보니까 이제는 더 안정적인 뭔가가 필요할 것 같아. 저는 밤낮으로 부동산 공부에 매진했어요. 경매법원도 다니고 부동산 강의도 들으며 전문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상가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눈여겨봐둔 건물들을 하나씩 사들였어요. 엄마, 이제 건물주 되시는 거예요? 그래, 자영아.
이번에는 우리 가족 모두의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어 보려고. 첫 건물을 매입했을 때는 온 가족이 떨리는 마음으로 대출금을 걱정했어요. 하지만 제 판단은 정확했고 임대료 수입으로 대출금을 충분히 갚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생각보다 괜찮은데? 월세가 꾸준히 들어오니까 안정적이네. 그렇지. 내가 했어. 이게 진짜 우리 노후 대책이 될 거야. 성공의 맛을 본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했어요. 은행 대출과 자금 운용을 철저히 계산하며 수익성 있는 건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2년 만에 저는 5개의 건물을 소유한 임대 사업가가 되었어요. 사장님, 이 정도면 차라리 법인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부동산 임대 법인을 설립했고 사업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월 임대료 수입만 수천만 원에 이르는 큰 사업이 되었지만 제 생활 방식은 변함이 없었어요. 사모님, 왜 직접 청소를 하세요? 청소업체에 맡기시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내 건물은 내가 관리해야 마음이 편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건물을 돌며 구석구석을 살피는 것이 제 일과가 되었어요. 세입자들의 불편 사항도 직접 듣고 필요한 수리도 즉각 처리했습니다. 자영이는 종종 제게 쉬라고 말하곤 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영아, 이게 무리가 아니라 엄마한테는 운동이야. 그리고 이렇게 해야 세입자들 마음도 알 수 있지. 이런 제 성실한 관리 덕분에 건물들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갔고 공실률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우리 가족이 이제는 서로를 의지하며 늦가을의 어느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이른 시간에 건물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워지기 시작한 때라 더 일찍 나와 일을 시작했죠. 손에는 빗자루를 들고 머릿속으로는 오늘 할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3층 계단까지 하고 들어가야겠다. 제가 중얼거리며 계단을 쓸고 있을 때였어요. 평소에는 보기 힘든 이른 시간에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제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얼굴이 서 있었어요. 장모님, 전 사위 명준이었어요. 자영이와 이혼한 후 소식조차 끊긴 그가 제 건물에 나타난 것이었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영이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 등을 돌렸던 사람, 딸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이혼을 요구했던 사람이 제 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명준이는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곧 제 손에 들린 빗자루를 보고는 표정이 달라졌어요. 아니, 이게 얼마만이에요. 근데 장모님, 여기서 이러고 계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한때는 정말 아들처럼 여겼던 사람이 이렇게 변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사모님으로 살았던 분이 이렇게 청소까지 하고 계시니 세상 참 무상하시겠네요.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어요.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해 있다는 것이 가슴 아팠지만 표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모습 보니까 마음이 좀 아프네요. 생각해보니 제가 그때 이혼하기 정말 잘했나 봐요. 이런 꼴 보면서 살 뻔했으니. 명준의 말에는 위선적인 연민이 가득했어요. 제 손에 쥐고 있던 빗자루가 살짝 떨렸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분노를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장모님이 이런 일 하시는 거 자영이는 알아요? 그 자존심 센 애가 엄마가 이러고 계신 거 알면 얼마나 속상해할까. 아니 뭐 청소하시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그렇네요. 명준이는 계속해서 찔리는 듯한 말들을 이어갔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저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가 제 약점을 찾아 공격하는 것을 즐기는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그리고 장모님, 이제 그만 장모님이라고 해야겠네요. 이제 서로 남이니까. 명준이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저를 지나갔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겉으로는 담담함을 유지했어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대응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불편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을 때 멀리서 경비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 조용하던 이 건물의 경비원이 급히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모님, 아이고,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또 청소하고 계시네요. 제가 해야 할 일인데. 경비원의 정중한 인사 아래 명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지만 이내 웃음이 새어 나왔어요. 사모님이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제가 이 건물의 소유주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저는 천천히 빗자루를 세워두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말들이 차분히 흘러나왔습니다. 명준 씨, 모르셨나요? 제가 이 건물 주인이에요. 아니. 그게 명준의 말이 더듬거리는 그때 경비원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는 명준의 회사가 3개월째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속에 있던 분노가 차분한 자신감으로 바뀌었어요. 관리비도 못 내면서 남 걱정을 그렇게 하셨군요. 아까는 제가 불쌍하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명준 씨 사정이 많이 어려우신가요? 순간 명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조금 전까지의 무시하던 태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장모님, 제가 잠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더 이상 장모님이랑 부르지 마세요. 방금 전에 본인이 그러셨잖아요. 이제 남이라고.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명준이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관리비 3회 이상 연체는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이번 달 안으로 나가주세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 회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명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예전에는 그를 아들처럼 아꼈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그저 한 명의 세입자일 뿐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자영이가 어려울 때 당신은 어떻게 하셨죠? 기억나시나요? 명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행동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죠.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도 소용없어요. 사람 됨됨이는 어려울 때 드러나는 법이니까. 저는 경비원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법무팀에 연락해서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는 더 이상 명준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건물 자동문이 열리며 자영이가 걸어 들어왔어요. 매주 목요일 아침 저를 아침 식사에 모시러 오는 날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세요? 김명준 씨! 자영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명준은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향해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냈지만 자영이는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듯 자신만만한 발걸음으로 명준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날카로웠습니다. 우울증으로 생기를 잃었던 그 눈동자가 이제는 강인함과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딸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너 많이 달라진 것 같네. 그래요. 많이 달라졌죠. 당신과 헤어진 뒤로 정말 이를 악물고 살았거든요. 자영이의 말에는 지난 시간의 아픔과 극복의 의지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제 가슴이 먹먹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한테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더 성공하고 싶었고 결국 해냈죠. 명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한때 자신이 무시하고 내친 여자가 이렇게 달라져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저는 딸이 상처받을까봐 걱정했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할 만큼 자영이는 당당했습니다. 당신이랑 헤어진 게 오히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네요. 덕분에 내가 깨달은 게 많아요. 딸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무너졌던 딸이 이제는 이렇게 강해졌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어떤 성공보다도 자영이의 이런 모습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그리고 말이에요. 김명준 씨, 제가 새로 만난 사람은 당신이랑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사람이에요. 자영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명준에게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꽂혔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딸의 표정에서 진정한 행복이 느껴졌으니까요. 이제 가시죠. 엄마, 아침 식사하러 가요. 그래, 자영아. 우리는 명준을 뒤로 한 채 당당히 걸어 나갔어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눈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연민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는 법이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아침에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특히 자영이가 얼마나 당당하고 강인하게 변했는지를 자랑스럽게 전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자영이가 저희 앞에서 중대 발표를 했어요.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니? 혹시네? 네. 제가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자영이가 데려온 남자는 대기업 임원의 아들인 훈석이었어요. 첫인상부터 명준과 달랐습니다. 겸손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짓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 이름은 윤은석입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너무 격식 차리지 마세요. 훈석은 첫 만남에서부터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자영이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예의가 배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딸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다정했어요. 어머님, 자영이가 힘들었던 시간들 다 들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자영이도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훈석 씨는 달라요. 엄마, 첫 만남부터 제 회사 일에 관심을 가져주고 조언도 해줬어요. 얼마 후 훈석 부모님과의 상견례도 이루어졌어요. 저는 처음에 긴장했지만 예상과 달리 훈석이의 어머니는 무척 다정했습니다. 훈석이가 자영이를 만나고 나서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돈이 될 분이 자영이를 친딸처럼 아끼는 모습에 제 마음은 녹아내렸어요.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나눈 대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보, 이번에는 정말 좋은 인연인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자영이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실제로 자영이의 얼굴에는 매일 웃음이 가득했어요. 사업적으로도 훈석의 조언과 도움이 큰 힘이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는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 엄마도 내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어. 딸의 말에 저는 마음속으로 깊이 안도했어요. 그동안 자영이가 겪었던 모든 아픔이 이제는 치유되고 있다고 느꼈으니까요.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제 마음에는 이전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졌어요. 이번에야말로 딸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확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굳건해 갔습니다. 자영이와 훈석이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한때는 딸의 우울증으로 깊은 절망에 빠졌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어둠이 지나가고 밝은 빛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제 건물관리사무소에서는 법무팀과의 회의가 열렸어요. 303호 세입자의 관리비를 처리하기 위한 자리였죠. 저는 평소 세입자들에게 관대한 편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3개월치 관리비가 연체되고 계약서상 해지, 요건에 해당됩니다. 업무팀장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망설임이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계약 해지 절차를 즉시 진행해 주세요. 제 옆에 있던 자영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너무 서두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건 서두르는 게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밟는 거야.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어요. 공식 문서가 발송되었고 명준의 회사로 계약 해지 통보가 전달되었습니다. 예상대로 명준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사모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그의 애원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예전에 자영이가 어려울 때 그가 보였던 냉정한 태도를 떠올렸어요. 그때의 기억이 제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김명준 씨, 당신이 우리 자영이 배신했을 때는 그렇게 당당했으면서 지금은 왜 이러시나요? 제 말에 그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때는 제가 잘못했어요. 맞아요. 당신이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 잘못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에요. 법적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어요. 계약서의 조항은 명확했고 관리비 체납은 철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제 결정에 의문을 품었어요. 여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당연하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속았어. 이번엔 단호하게 가자. 명준이는 소송도 검토했지만 세입자 입장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았다고 해요. 결국 그는 한 달도 되지 않아 사무실을 빼야 했습니다. 사무실을 빼는 날, 자영이가 제게 말했어요. 짐 정리하는 걸 보니 마음이 좋지는 않네요. 자영아, 때론 악역도 필요한 법이야. 나쁜 사람한텐 단호해야 해. 사실 저도 마음이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어요. 사무실을 빼는 명준의 모습은 처참했으니까요.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빈 사무실 앞에서 그는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사모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그가 마지막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들을 말 없습니다. 열쇠는 관리실에 반납하시면 됩니다. 평생 남에게 강하게 나오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오늘 처음으로 갑질이라는 걸 해봤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한 건 갑질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 행사야. 이렇게 명준이는 사업장도 잃고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어요. 그의 추락하는 모습을 보니 편하지는 않았지만 때로는 이런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호텔 정원에서 자영이의 두 번째 결혼식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영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 앞에 섰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여보, 우리 자영이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보니까 눈물이 나네. 남편도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이번에는 정말 공주같이 예쁘다. 첫 결혼식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신랑 훈석이 품위 있는 미소로 하객들을 맞이했고 양가 부모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자영이 정말 예쁘게 키우셨어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자영이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사도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영이의 첫 결혼 때는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과 진심이 이번에는 모든 순간에 가득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자영이가 친정을 찾아왔어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밝아진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엄마, 훈석 오빠네 가족들이 저를 너무 잘해주세요. 시어머님이 매일 아침 영양제도 챙겨주시고 다행이구나.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사도는 자영이를 친딸처럼 아끼며 사랑해 주었어요.
주말마다 며느리를 데리고 쇼핑도 다니고 좋은 음식점도 함께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남편과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보, 우리 사돈댁 며느리 사랑이 대단하더라. 그러게 말이야. 자영이가 복 받은 거지. 특히 훈석이가 자영이의 사업에도 큰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그의 경영 노하우와 인맥이 자영이의 사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영이가 기쁜 소식을 들고 왔어요. 엄마, 이제 저희 회사가 해외 시장도 진출하게 됐어요. 훈석 오빠가 외국 바이어들도 많이 소개해 줬거든요. 우리 사위가 정말 능력도 좋구나. 딸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힘들어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매일 활기찬 웃음으로 가득한 딸을 보며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꼈어요. 어느 저녁 남편과 테라스에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나 봐. 그래. 우리 자영이가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아.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는 이제 먼 기억이 되었어요. 때로는 그 기억이 문득 떠오르기도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과정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해요. 며칠 전 자영이가 살짝 흘린 임신 소식은 제 마음을 한층 더 설레게 했어요. 할머니가 된다는 생각에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드디어 그 소식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청담동의 한 레스토랑에 우리 가족이 모였습니다. 자영이의 재혼 후 첫 번째 가족 모임이었고, 특히 이날은 손주 소식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날이었어요. 남편이 와인 잔을 들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 그때는 정말 캄캄했는데. 남편의 말에 저는 지난 날을 돌아보았어요. 사업이 무너지고 전 사위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던 그때. 그때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을요. 엄마, 그때 우리 정말 힘들었죠? 자영이가 물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예전의 상처가 아닌 극복한 자의 담담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있어서 우리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 자영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새로운 사위 훈석도 깊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님, 자영이가 그때 이야기를 해줬어요. 얼마나 힘드셨을지. 아니야. 오히려 그때가 있어서 지금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 저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든든했고, 딸은 더욱 성숙해졌으며, 새 사위는 그 누구보다 다정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 함께 흘린 눈물, 그리고 지금 이 행복한 순간이 모두 제게는 너무나 소중했어요. 여보, 우리 참 많이 변했지.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예전에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달라요. 자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잖아요.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며 가족들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예전에는 사업 성공과 돈만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더 걱정했습니다. 대화의 주제도 마음가짐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엄마,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지만 가족은 영원하다는 거. 그래, 자영아. 엄마도 그걸 배웠어. 훈석이도 자영이의 어깨를 감싸며 미소 지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더 커질 거잖아요. 뱃속에 아이까지. 저는 문득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제 과거의 실패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행복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깨달음은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 주리라 믿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재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재회는 우리의 현재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뜻밖의 재회가 이루어졌어요. 자영이가 신제품 론칭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는 날이었습니다. 화장품 업계에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훈영 코스메틱의 새로운 안티에이징 라인을 출시했어요. 여보, 우리 자영이 정말 대단하죠. 남편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러게요, 어머님. 이제는 대기업들도 자영이 회사를 긴장하고 본다더라고요. 사위 훈석의 말에 제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VIP 라운지는 화려한 인테리어와 함께 성공한 사업가들로 가득했어요. 이번 제품은 사전 예약만으로도 대박이라고 하네요. 언론사 기자들의 질문에 자영이는 우아한 미소로 응대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당당하고 성숙한 사업가로 성장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때였어요. 행사장 구석에서 누군가가 자영이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낡은 양복에 초라한 모습의 명준이었습니다. 그는 중소 화장품 업체의 영업사원이 되어 있었고, 거래처를 찾아 이 행사장에 왔다가 자영이와 마주치게 된 것이었어요. 저 자리에 내가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명준의 중얼거림을 들은 동료 영업사원이 궁금해했어요. 명준 씨, 저 대표님 아세요? 명준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그냥 저 사람이 내 전처여서요. 네? 정말요? 그 유명한 훈영 코스메틱 대표님이? 명준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영이의 당당한 모습과 주변의 호화로운 풍경이 그의 마음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여보, 저기 명준이가 있네. 저는 명준을 발견하고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어디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명준을 무시했어요. 이제는 그가 더 이상 우리 삶에 어떤 의미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를 미워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의 행복에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는 과거의 한 조각일 뿐이었어요. 행사가 절정에 달했을 때 자영이는 무대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어요. 저희 훈영 코스메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시련을 이겨내며 배운 교훈 덕분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실패가 더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명준이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는 조용히 행사장을 빠져나갔고 밖에 나와서야 참았던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봄바람이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썰렁했을 거예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한때는 그를 원망하고 미워했지만 이제는 그저 안타까운 마음만 남았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자영이는 훈석을 만나지 못했을 테고 우리 가족은 이렇게 단단해지지 못했을 테니까요. 행사가 끝난 후 자영이가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엄마, 아까 명준 씨 보셨어요? 응, 봤어. 괜찮니? 네, 전혀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헤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테니까요. 자영이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 딸이 이렇게 성숙하게 자랐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경비팀장으로부터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어요. 명준이가 강남의 한 길거리 카페에 매일 출근하듯 앉아 자영이의 뉴스를 찾아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호기심에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먼 발치에서 그를 지켜보니 정말 그는 무더운 여름날 에어컨도 없는 허름한 카페에서
땀을 흘리며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일면에는 자영이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화장품 업계의 신화, 훈영 코스메틱 상장 준비라는 제목이었죠. 예전에는 호화로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그였지만, 이제는 이런 곳에서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돈을 아끼는 처지가 된 모양이었어요. 그의 낡은 양복과 지친 표정이 말해주는 현실이 제게는 어떤 복수보다도 더 큰 위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명준 씨, 오늘도 여기 있었네요. 카페 주인의 인사에 그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인은 그에게 신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훈영 코스메틱이 이번에 해외 진출도 성공했네요. 대단하죠? 네, 정말 대단하네요. 명준의 목소리에는 부러움과 후회가 가득했다고 해요. 그가 버린 여자가 이렇게 크게 성공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요. 더구나 자영이의 새로운 남편은 재벌 2세로 사업 수완이 뛰어나다는 사실도 그에게는 큰 타격이었을 겁니다. 경비팀장은 명준이 신사동에 새로 생긴 훈영 코스메틱 플래그십 스토어 앞을 매일 서성인다는 이야기도 전해주었어요. 어느 날은 자영이가 훈석과 함께 그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당당한 걸음걸이, 우아한 미소, 그리고 만삭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을 거예요.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가요. 이제 태동이 심해져서. 그래, 내가 운전할게. 조심해서 타. 훈석이 자영이를 다정하게 부축하는 모습을 보며 명준은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을 겁니다. 자영이가 힘들 때 자신은 어떻게 했었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녀를 버리고 회사가 어려워지자 등을 돌렸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명준은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을 거예요. 후회를 하고 있는 와중 명준이가 일하는 중소 화장품 회사마저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술에 취해 훈영 코스메틱 본사 건물 앞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여기가 내가 있었어야 할 자리인데. 휴. 찬란한 건물 로비에서 경비원이 그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때 자영이와 훈석이 건물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자영이의 팔에는 갓 태어난 저희 첫 손주 승윤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승윤이도 회사 구경 끝났네. 그러게요. 나중에 이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인데 일찍부터 구경하는 게 좋죠?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에 명준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고 해요. 경비원이 달려와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자영이가 손을 들어 말렸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요. 자영이는 훈석에게 아기를 맡기고 천천히 명준에게 다가갔어요. 많이 힘드신가 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명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고 해요. 취기 때문인지 후회 때문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을 겁니다. 자영이의 말에는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담담함만이 남아 있었어요. 도와줄 순 없을까? 미안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죠. 자영이는 차분히 돌아섰고 훈석이와 아기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고 해요. 그들이 타고 온 고급 세단이 조용히 출발하는 동안 명준이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결국 이게 내 선택의 결과지. 다음 날 아침 저는 경비 일지를 통해 이 일을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남편과 아침 식사를 하며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그래.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거지. 사실 저는 더 이상 명준에 대해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미움도 원망도 심지어 동정심조차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전 우리 가족의 삶을 스쳐 지나간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과거의 아픔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련이 현재의 더 큰 행복을 만들어준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죠. 오후에 자영이가 승윤이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왔어요. 작은 손주의 보드라운 볼을 만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묘한 것이구나.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이렇게 밝은 빛을 만날 수 있다니. 엄마, 무슨 생각하세요? 갑자기 웃으시네. 그냥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자영이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제 상처가 아닌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어제 명준 씨 봤어요.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 어떤 기분이 들던? 별로 없었어요. 그냥 담담했어요. 이제는 정말 과거의 일이 된 것 같아요.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자영이가 이렇게 성숙하게 자랐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모든 상처를 이겨내고 더 단단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창문으로 별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하는구나.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오직 행복만이 가득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작은 댓글 하나라도 그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연 듣는 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사연들로 밤을 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니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